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10월 3주차가 시작되는 월요일. 네, 시장은 지난주 수목 강세 반등이 있은 다음에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분들이 너무 뉴스에서 많이 접촉하셨던 바로 이스라엘 문제 확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장을 빠뜨렸어요. 네, 한 번 더 저점을 재빠르게 또 찍어 눌렀는데, 특히 또 오늘 월요일, 최근에 월요일만 되면은 시장 주식 투자자들에게 짜증나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주식 옵션 위클리 만기일. 하지만 쟤들도 밥 먹고 살려고 저러는 거다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기간 저점을 만드는데 항상 극저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을 잘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쟤들도 올해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약세 구간에서는 저렇게 가지고 노는데 올해 못 가요. 자, 일단 이거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뭐 왜 빠졌냐? 지난주 상승 반등하고 특히 지난주 반에는 제가 말씀드린 HBM 반도체들이 상당히 좋았을 거고,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2차 전지주들이 대거 강세가 나왔잖아요. 나온 이후에 지금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일단은 전쟁이 확전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 요건 오늘 제가 심층 분석을 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위기인가 기회인가 하려면 뭐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나왔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지금 3분기 실적이 악화됐다. 계속 악화될까요? 나중에 그것도 리튬 가격을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오늘 78만원대. 지난주 반에 제가 현금 조율을 해서 반도체주 강세 구간에 매도 대응을 한 자금이 실은 오늘 고스란히 2차전지 핵심주 최저가 매수자 매수에 들어왔어요. 뭐 저는 실전에서 했다 이야기하는 거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요. 2차 전지주도 이야기하고 반도체도 좀 알아봐야 되고 주요 섹터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요거예요.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 임박. 근데 중동 국가로 확전하면 어떡할까? 유가 폭등하면 어떡할까? 최근에 뭐 천연가스 가격이 일시로 강세해 보이니까 중소형주들, 뭐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난리가 아니었죠. 이제 그들 제가 조만간 고점 같아요. 고점 같고, 요런 이들과 반면에 지금 지수와 함께 양일간 경계 조정을 받았던 펀더멘탈 에이스들, 중장기 투자에 이제 중요한 타이밍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위기처럼 보이나 이것은 위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 확대해서 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2400포인트 초반부 2420 왔었고, 코스닥은 한 번 더 800초를 위협했는데, 지난주 790이 오늘 800초, 지난주 에코프로 77만 8천원 장중 저점, 오늘 오전 에코프로 78만 5천원 저점, 포스홀딩스 지난주 49만 2천원 저점, 오늘 장중 49만 6천원 저점. 공통점은 뭐죠? 지난주 저점보다도 저점이 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조기에 외마디 바닥을 치지 못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을 뿐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다. 예, 이거 주말에 나온 내용 요거 보면서 회담하고 뭐 좀 제가 긍정적 시그널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별도로 화면과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뭐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말에 블링컨 국무장관이죠, 미국은. 국무가 외교까지 담당하고 왕이 부장하고 둘이 만나게 전화회동을 했거든요. 전화회동을 한 다음에 조금 뭔가 얘기가 매칭 포인트가 왔을 가능성이 제가 좀 높은데 확전 방지 노력에 좀 진전이 보입니다. 이게 블루 시그널이죠.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스라엘이 지금 북부가 지금 이제 교전 지역이 됐고, 가마스 지금 이제 한번 깨러 갈 지역이고, 남부 쪽 이집트 국경 쪽으로 지금 쑥 물러가 있거라 하고 지금 시간을 좀 제법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여유를 주면서 대피할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추가 민간인의 희생을 최대한 막아. 이스라엘도 저렇게 막 나대면 큰일 납니다. 이게 회담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확전 하지 마라. 너희들 지상군 투입해가지고 싹소리 하는 거는 재앙이다.
큰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고 중국은 또 갑자기 이란하고 튀르키예에게 평화를 촉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에서 뭔가 오고 갔다. 뭔가 매치 포인트가 매치 포인트가 아니고 접점이 만들어진 거다. 매칭이 된 거예요. 그 접점이 뭘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중국에 압박하는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장관회담도 동시에 지금 접촉이 있네요. 앨런 재무장관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재무장관도 지금 현재는 만나가지고 조율합니다. 뭐 할까요? 채권이지 채권. 국채 좀 그만 좀 때리면 안 되겠니 이제?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이런 식의 멘트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 채권도 중국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전례 없는 대대적 공격에 뒤에 자금줄과 지원은 전부 중국이 했을 것이다. 거의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저희 내피설입니다. 이런 표현 단계를 낮추겠습니다. 근데 그거 다 근거가 있어요. 그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국은 왜 그러느냐. 네, 미국의 그걸 고독스럽게 해서 대중국 압박책을 조금 완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양안 통일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분산하는 이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크라이나, 중동 그래야 나중에 대만을 때릴 때 용이해질 수 있다는 그 딱 포석이 실은 깔려 있는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거 조금 전에 제가 37분짜리 방송하고 뭐가 잘못 입력돼가 다시 방송해요. 목은 아프지만은 네 리얼하게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순위파와 시아파와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이란 개입하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동네는 종교 시아파와 순위파와 전쟁도 이렇게 했잖아요. 과거 이란 이라크 전쟁처럼. 이 녹색적이 바로 팔레스타인들이 원래 1000년 이상 살았던 원주민들이죠. 가자 지구. 여기가 하마스 지역이고 여기가 서안 지구. 이런 모양으로 되고 여기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왼쪽 여기가 텔아비브 현재 이스라엘 사람. 요 지역 바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1948년에 천년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죠. 돌아온 배경은 로스차일드가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영란은행을 먹고 영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네, 워털루 전투 이후에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힘이 세지고 자기 형제 민족들을 안착하는 정착지를 영국 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당시 영국이 주도할 시절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요 부분, 요 나머지 뭐 이스라엘 여기는 다 이게 사막적 사람도 안 살아요, 여기요. 예, 지금 이제 시나이 반도로 가는 지역이죠. 요게 가자지고 지금 남부의 후테라고 여기에 지금 후테 지역, 피난 지역이에요, 요게. 식수는 오늘 공급됐습니다. 전기 끊고. 근데 요거랑 사이즈 보세요. 여기에 서안 지구예요. 웨스트 뱅크예요. 서안 지구가 뭐 10배가 아니고 20배 면적은 더 크죠? 여기가 뭐냐? 여기가 시아파예요.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입니다. 참고로 수니파가 사우디와 이라크가 수니파의 맹주인데 사우디죠. 요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는 수니파 지역이에요. 그래서 둘이 따로 사는 거예요. 애시당초 나머지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만일에 이번 분쟁이 시아파가 살고 있는 저 넓은 서안 지구에서 충돌이 발생되었더라면은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이란이 적극적으로 미사일 날리고 개입을 했을 거예요. 하마스는 순위파는 이란이 아니고 저 사우디나 뭐 이라크는 지금 요즘 힘을 잃었죠. 사우디가 챙겨줘야 돼요. 같은 아랍인들이니까. 근데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이 체결됐고 사우디 빈살만과 지금 뭐 토니 블링컨하고 만났고 통화도 했죠. 대통령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미 항모 제너럴 포드하고 또 항모 하나 들어갔죠. 네, 항모가 들어와 있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은. 근데 하마스 애들 국경지역에게 몰리도 여기 토브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상군은 들어갈 거예요.
지하에 숨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죄 없는 많은 시민들 이게 학살하거나 뭐 이게 그 피해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전지대로 대피시켜야 되죠. 그래서 지상군 투입을 좀 늦췄을 이유가 있어요. 뭐 계속 공습은 때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여기에 이란이 개입할까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산유국이죠. 사우디가 개입할까? 이란이 개입하면 사우디도 개입하려고 할 거 아니야. 요거만큼은 미국과 중국의 노력으로 지금 막아내고 있고 튀르키예의 개입 가능성도 좀 낮아졌어요. 얘들 있는 애들 있죠. 헤지볼라 애들 레바논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이런 애들하고 싸우는 거 주고받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 전쟁 사례 사막의 폭풍 1992년 왜 아들 부시 집권 시간에 2차 이라크 공습할 때 전쟁 발발하는 날이 바닥쳤어요. 전쟁하는 날 하기 전날 쭉 빠지다가 전쟁 초입에 장애 시장의 약세하고 맞물려 가지고 요게 나온 거는 매우 유감이지만은 이제 바닥 확인을 1차적으로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또 빠졌다. 요건 좀 매우 투자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이슈인데 요 이슈는 물론 지켜봐야 되죠. 착한 내막은 또 계속 우리가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되 이런 그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마스를 구해주기 이란이 군사적 행동에 무력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좀 매우 낮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시장의 우려감 이거 확전 우려감 이거는 조금 소위 말해가지고 해소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제가 보고 있고 미중 재무장관 회담도 조금 이제 합의점을 찾아내면은 미국 채권 가격의 안정감을 줄 거예요. 최근에 채권 수익률은 좀 강도가 떨어져요. 왜? 전쟁도 있고 그래가지고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수요가 몰리고 있고 이제 요것까지 좀 해결을 거의 가닥 잡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요 큰 위기와 장이 크게 많이 빠지고 시간 조정을 완성할 쯤 되면은 G7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죠. 저 스위스 바젤에서 얼추 양털 깎기 마무리되고 나서 만나가 돈 푸는 회담하거든요. 여러분들 미중 재무장관 회담은 조금 이제 완화시키려고 하는 어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국채랑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황 파악을 제가 오전에 이슈들을 충분히 제가 접수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자신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후반부 현금화 거 오늘 에코프라고 핵심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그 안은 소수 바이오도 포함돼요. 오늘 상승 마감한 바이오가 있는데요. 모멘텀이 강한 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은 이중바닥을 어쩔 수 없이 확인한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이중바닥을 저는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자세히 보시면은 2420 오늘 800초인데 더 안 떨어져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식옵션 위클리 만기일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막 또 변수 앞에 고민할 때 이런 왕이랑 블링컨의 이제 확전 방지 역할을 서로 확약하는 대신에 미국도 줄 거는 줘야 돼요. 중국에 지금 압박한 거 좀 풀어줄 수 있는 뭔가 당근이 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고, 리튬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지속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리튬 가격은, 제가 생각한 데는 지금 큰 이중바닥을 좀 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왜냐, 오늘 시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리튬 가격 자체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시부터. 중국에서 리튬 가격 선물이 빨간색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일본 모아난 차트인데, 지난 연중 고점 대비 69% 빠지고, 올해 16%까지 빠지다가 이달에 지금 마이너스 10%까지 좁혔죠? 낙폭을 좁힙니다. 오늘 참고로 장중에 리튬 가격은 장중에 1.98% 약 2% 상승이 탄산 리튬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보는 김에 이야기한 거 다 합시다. 제대로 알고 가기 위해서. 오늘 미중회담 이후에 뭔가 움직임 중에는 비트코인 이게 암호화폐가 움직여요. 비트코인 오늘 플러스 나고 지금도 상승 중이죠.
27,700불 돌아서지. 비트코인이 중국 공산당 당 간부들의 자금, 비자금 줄입니다. 러시아 저게 공산당 자금 줄이고요. 요거 틀어막아 버리면 쟤들 돈줄이 탁 막혀버려요. 근데 뭐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 비트코인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침에 뭐 수십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반인들을 두려워할 것 같구나. 하지만 제가 이런 구도라면은 찬스다 하고 제가 뭐 적극적으로 이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대응을 했는데, 2주간에 걸쳐서 2차 전지는 이 더블 바텀 구도를 다 갖추고 있네요. 2차 전지는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상승신은 덤비지 마라. 하락 압박할 때 또 오늘처럼 이틀 이상 빠질 때 자신있게 용감하게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들인데, 이제부터 저는 추세적 대응으로 저는 갈 겁니다. 2차 전지주는. 예, 2차 전지주는 지난주 강세에 뭐 좀 조절했다고 해서 하면 100점인데, 그거 일반이 다 못 맞추잖아. 이제 먼저 들어가신 분들, 이제 시간을 낚는다 생각하세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에코프로도 저점이 높아지는 모델이 나고, 조금 최근에 더디지만은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49만 6천원, 49만에서 매우 강합니다. 49 밑으로는 쉽게는 안 떨어집니다. 대형학적의 기준까지는 안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실적이 잘못 나온 게, 리튬 가격이 저렇게 깨지니까 뭐 영업이익이 나올 리가 있나요? 스팟 가격으로 지금 정제 마진 정제해가지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양극재 가격 스팟 가격이 낮아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리튬의 스팟 가격이 2분기 내에 해소돼가지고 반응이 나올 경우, 이중바닥, 크게 이중바닥이죠? 반응이 나올 경우에 2차 전지의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유튜브 올여름 내내 뭐 장기 전망만 가지고 유튜버들, 국내 유명한 몇 분들 있죠. 이야기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탄산 리튬 가격은 계속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서야 시간 조정을 완성하고 있으니까 누가 어떤 타이밍이 맞는가가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오거스트 8월에 꺾이면서 팍 내려왔죠. 2차 전지 하락은 리튬 가격의 하락이에요. 얘가 털어야만이 2차 전지의 본격적인 강세에 배경이 되는데, 털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하나 조금 미국과 중국 간에 내용을 봤을 때는 서서히 나올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인 거예요. 주식은 뭐라고요? 중장기 전망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A급 주식을 싸게 사냐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실전에서는 B급, C급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주식들 보유할 바에는 과감하게 하단부던 이번 주 중에 청산하고, 저는 에코프로 80만원 위협하는 가격 밑에서는 과감하게 갈아타라 했습니다. 제가 빨리 회복하고 싶고 확실히 복원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물론 B급, C급에도 강세 종목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대응도 가능하고, 포스코홀딩스도 50만원 초 내일 이 가격 줄지 저는 장담 안 됩니다. 더블 바텀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수 리듬은 이렇게 빨리 이중바닥을 이렇게가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만나면 이렇게 돼버렸죠? 저점이 높아졌고, 요거는 뭐냐? 박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나올 수 있어요. 언제? 제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요. 이제는 볼 거 안 볼 거 다 봤다는 거야. 요 구간은 이제 지난주 초기 설정한 박스권보다 높아질 거예요. 지난주는 이 전쟁 변수 없이 바로 갈 경우는 한 2500선 전후 2470 갖고 800 한 30 후반부까지 갔었죠. 요 경우는 2550 넘겨야 되고 850은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박스권 상단 요거는 10월 말경에 우리가 확인하자 말씀드려요. 지금 요렇게 사전에 10월 초중순 초과 조정으로 쭉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나긴 조정은 처음이죠. 하반기 들어. 현금을 갖추거나 현금을 만든 분들은 저 말을 잘 들으세요. 이럴 때 주식을 사셔야 돼요. 공포가 충분히 엄습되고, 지금 한 가지만 왜 장이 좋아 보이느냐, 한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지표를.
이게 신용거래 총 신용 규모 한번 볼까요? 신용 차트 한번 보세요. 안에 총 신용 규모의 차트를 봐야지. 역대가 아니고 지난 3년 오는 가운데 연중 최저점 탈탈탈 다 틀렸어요. 신용이 거의 최저치죠. 그 말은 뭐냐? 반대급부 받아가지고 레버리지 물량 탈탈 털어내가지고 이제는 장은 또 한 번 기회를 줄 뿐이지 가벼워졌다. 지난주가 매도의 클라이막스였고요. 이번 주는 거래 없는 조정 속에 변수의 예민 반응을 보인 것 뿐이란 말이에요. 자, 지난주 반도체주가 한미 반도체는 양일한 2차전이 급냉할 때 안 빠지는 이유가 아까 자막의 후반부에 나왔던 AI 반도체 ETF를 출시를 한다고 하죠. 당연히 어제죠. 다만 여기 SK 하이닉스랑 한미예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몇몇 가고 다음에 제가 지난주 언급드렸던 DIT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도체주도 1차 고점 만들고 매물 소화는 좀 할 건데 지난주 제가 반도체는 강화될 때 한번 현금줄 뭐 이란 변수 이스라엘 변수 때문에 빠지면 대응하기 위해서 요거 좀 챙긴 자금이 좀 있는데 실은 오늘 여기 저점 매수 자산에 제가 투입을 자신 있게 했어요. 아침에 저는 9시 바로 1, 20분에 해버렸어요. 9시 반경이 가장 쌌었거든요. 네, 지나고 나니까. 네, 그리고 뭐 장중 계좌도 로봇도 자율주행 포함한 로봇 이 자율주행 ETF 펀드가 출시됩니다. 현대차는 4분기 말 12월 레벨 3급 진짜 이게 오리지널 자율주행이죠. 레벨 3급 시내 주행 가능하고 주차 완벽하게 가능한 레벨 3급입니다. 네, 출시 앞두고 있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웨어러블 로봇 첫 작품이 출시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좀 행사와 함께 선방했다 오늘 안 빠졌다고 또 뒤늦게 한번 이중바닥을 치는데 이런 것들을 보유한 분들도 조금 시차 정하면 내가 해소될 시간이 오니까 시간을 벌면은 다 해소됩니다. 이것도 이중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게 있다면 제가 테슬라가 4분기 지금 사이버트럭 출시를 앞두고 있죠. 사이버트럭 출시 앞두고 이 4680이 뭐예요?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생산 적용 확대된다잖아요. 지난주 아마 이 관련주고 동아기업 삼성 SDI 향입니다. 네, TCC 스틸 뭐 사마알미늄이 급등하는 거 보셨죠? 당장은 대표주는 조금 전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도 포함됩니다만은 예, 제가 리튬 관련주 지금 잘 봐야 되고 포스코 홀딩스까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는 지금 싸지 않아요. 비싸졌거든요. 예, 다소 비싸져 있습니다. 근데 조정은 저는 TC 스틸도 뭐 6만원 중반에서 위협한다면 이건 위기 다음에 기회 아닌가 생각 들어요.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조정은 없다는 게 오늘 64,000원이 저점이었죠. 다시 가격 매력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좀 하는데 네, 올라가는 거. 지금 삼성 SDI별 모멘텀 때문에 동아기업은 거의 뭐 8만원에 건져면 대시세가 났어요. 요거 뭐 챙기느냐 마냐 고민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더 여유가 좀 있어요. 요 관련주들. 네, 여유가 좀 있는데 뭐 저점에 잘 잡아가 수익이 극대화 되셨으면 뭐 8만원 전후까지 건져가면은 챙겨주는 감각은 여러분들의 자율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 2차 전지는 모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뭐 강세형 이슈들은 알고 가시고 기타 바이오주도 몇몇 종목은 있는데 제가 당장은 제가 870102 6월 말에 텀십 받아가지고 비만 당뇨 치료제를 전 세계에 만드는 양대 산맥 중에 하나 노보노디스크하고 기술 수출 협상이 텀십이 6월 말에 제출됐으니까 이제 오늘 10월이니까 3개월 넘었죠. 4개월 차네. 텀십 제출되고 텀십까지 이제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는 거의 라이센싱 아웃에 거의 뭐 8, 9분 응선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 10월, 11월 4분기 중에 네, 시간이 가까워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네, 조정시 관심을 가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알 태워지는 데 사공이 너무 많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요거는 앞으로 나올 내용은 좋은데, 더 참았고, 더 개미들 못 참아가 물량들이 나가지고 이런 가격권에 진짜 10월, 11월 사이에 들어올 때 그때 보세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엔터주도 실적이 좋아가지고, 네, 제가 보기엔 쌀 때 산 사람들은 수익 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아직 소위 말해 시세가 움직일 때 나는 거죠. 지수 연동되는 주가들이에요. 네, 이 정도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장 분위기는 매우 열악했습니다만은요, 여러분들, 이 시간은 결국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래 버티지도 않은데, 다만 이번 조정이 9월 중순 이후에, 9월 15일 이후에 시작돼가지고, 거의 한 4주간에 걸쳐가지고, 오랫동안, 예, 많은 투자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 힘듦이 영원히 굳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새로운 반전의 시간은 찾아올 건데, 하필 또 전쟁 이슈까지 나와가지고 괴롭혀서나, 그것도 오늘 제가 심층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하지 말아라. 내일 왜 만일에 매물 소화 조정이 있으면 편입하고 먼저 들어가신 분들은 딱 가만히 계시고, 현금 관리를 하신 분들은 에이스 주식을 살 준비를 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네. 10월 중순까지 너무 죽여나가 이번 주는 제가 그 큰 바닥을 알리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어떤 반전의 시작점이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인가 가능성을 열 때 늦더라도 23일 이후 전까지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와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노력도 확인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죠, 이제. 그리고 차분한 시간을 보셔야 된다는 거. 중순보다는 하순이 좋을 거고, 하순에서 말일로 갈수록 시장은, 예,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돌발 큰 악재가 없는 한 장은 이제 바닥 공사가 상당 수준이 이루어졌다. 공구리 작업을 한 번 더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3회 이상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고, 네,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생활처럼 하셔가지고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